14에 66, 7. 자, 여기서부터는 선생님이 이걸 다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상이 너무 많네요. 상 빼고 갑시다. 그냥 선생님 설명만 할 거예요. 대신에 바꾸죠. 대표를 놔두고 선생님이 상을 해줄게요. 밑에 있는 것들 문제들 있잖아요. 맨 밑에 있는 문제들을 해줄게요. 그게 더 어렵거든요. 그걸 해주고 쭉 넘어가는 걸 할 거예요. 잘 들으세요. 푸는 시간 없이 그냥 쭉 할 거니까. 첫 번째 6, 7, 8 경훈이네 가족과 민석이네 가족이 유람선 사고 갔어요. 요금은 대인 요금, 소인 요금이 있는데 경훈이네는 46,000원, 민석이네 47,000원. 경훈이네 가족은 대인이 3명, 소인이 1명. 민석이네는 대인 둘, 소인 셋일 때 소인 1명이 요금을 구하세요. 요금 문제. 대인이 어른인 건 알고 계시죠? 어른이 X, 소인이 Y라고 합시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 경훈이네는요. 대인 어른이 셋, 애가 하나예요. 그게 46,000원. 두 번째 민석이네는요. 어른이 둘이고 대신에 아이가 3명이에요. 47,000원. 그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특별히 어려운 거 없죠. 근데 이 정도가 지금 이거 상은 아니구나. 중이라서 레벨이 막 크게 어렵진 않나 봐요. 위에 거, 맨 위에 거 세배할게요. 선생님이 세배하면 9x 3y 세배 0, 0, 0, 3, 6, 18, 3, 4, 13 이렇게 나오고 빼보세요. 마칠 x가 138,000원에서 47,000원을 빼게 되면 91,000원인데 당연히 마이너스가 붙겠죠. 이렇게 x 마마 나누고요. 그 다음 7로 나누시면 13,000원 정도 나오겠네요. 어른이 13,000원, y는 얼마냐고 여기 13,000원 세배하시면 39,000원 39,000원을 46,000원에서 빼면 7,000원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정답이세요. 그래서 소인 1명 요금은 7,000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오른쪽 681 인상 문제 보죠. 어느 시립교향악단은 정기 연주회에서 13곡 연주곡을 연주하려고 하는데 한 곡당 4분 또는 5분이래요. 그리고 곡과 곡 사이에 10초 휴식이 있다고 합니다. 첫 곡이 시작되어 마지막 곡이 끝날 때까지 딱 1시간이래요. 그리고 연주 시간이 5분인 곡은 연주곡 몇 곡인지 구하세요. 문제. 여기다가 4분짜리 X고 4분짜리 곡을 X, 5분짜리 곡을 Y라고 부를게요. 이 4분짜리하고 Y, 4분짜리, 5분짜리 합쳐서 13곡이 문제를 해요. 괜찮죠? 시간은 어떻게 할 거냐면 4분짜리 X, 5분짜리 Y고. 중요한 거는요. 13곡을 따라라라 틀 건데 중간에 쉬는 타임이 10초씩 있대요. 그 10초씩 있는 타임은 12번밖에 없어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따라라라 13개 틀었을 때 13개를 끝냈을 때는 쉬는 시간 없이 그냥 딱 1시간일 거니까. 괜찮죠? 쉬는 시간이 10초씩 12번 있을 거예요. 맞나요? 근데 이걸 초로 집어넣으면 좀 이상해져요. 여기가 분단이거든요. 지금 4분, 5분. 근데 여기 갑자기 초가 들어왔잖아요. 120초를 분으로 바꾸세요. 2분으로 바꾸세요. 그래서 1시간 얼마? 60분이 완성이 됐어요. 이렇게 가시는 거죠. 말뜻 이해되나요? 괜찮아요? 요거 연립하면 돼요. 위에 거 4배하죠. 4배. 4x 4y는 위에 거 4배하면 52 나오거든요. 숫자 2 넘기면 58이에요. 자, 4x 4x 똑같으니까 뺄까요? 빼면 y. 58에서 52 빼면 6. y를 6 집어넣으면 x는 7. 이런 식으로 괜찮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682. 682가 아니죠. 오른쪽 페이지에 684 끝에 거 봐주시면 돼요. 대표가 아무래도 얘보다는 쉬울 거니까 선생님이 풀어줬던 거 혹시라도 시기 기억이 안 나시면 영상 보고 다시 한번 체크해도 괜찮겠죠. 영상 보면은 빠르기도 조정할 수 있으니까 조절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시간 아껴서 한번 해봐요. 한번 684 네. 그 681. 네 681 그 x랑 y가 시간 구하는 거죠.
네, x랑 y가 시간이요? 시간이 아닌데 이거 곡수인데요. 네, 지금 정답은요 5분짜리 연주곡이 얼마냐면 6곡이에요. x, y가 곡수예요. 여기가 몇 곡 몇 곡, 4분짜리 몇 곡, 5분짜리 몇 곡 합쳐서 13곡 이렇게 된 거예요. 선생님 곡이라고 안 써놔서 헷갈리는구나. 여기는 4분짜리 x곡, 5분짜리 y곡. 그럼 총 시간 나오고 쉬는 시간 2분 합쳐서 60분. 그 다음 684 볼게요. 현재보다 10년 전에 삼촌 나이가 동준이 나이의 3배였고 현재보다 4년 후에 삼촌 나이가 동준이 나이의 2배가 된다고 합니다. 현재 삼촌 나이와 동준이 나이를 각각 구하세요. 삼촌 나이가 당연히 x가 되겠죠? 동준이 나이는 y가 될 거고 자 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빼기 10 해요. 그러면 이때 동준이 나이 몇 배? 3배. 그리고 앞으로 4년 후에는 똑같이 4살씩 많아지는 시점이잖아요. 4살씩 많아지면 그때는 동준이 나이의 2배가 된다고 합니다. 식이 이렇게 쓰여지는 거예요. 괜찮아요? 이해돼요? 이거? 10살 빼고 4살 더하고 그런 식이죠. 아래에다가 좀 써볼까요? 오른쪽에 있을까요? x에서 3y를 빼요. 여기 마이너스 30 있는 곳에 더하기 10 해주면 마이너스 10. 그 다음 2y를 넘기면 마이너스 2y죠? 상수 8에다가 4 빼요. 이렇게 x가 같으니까 빼주면 마3에서 마y 빼면 마y 그게 마이너스 24 y값 24 이렇게 나오네요. 동준이 나이가 이렇게 많아요? 꼬맹이를 쓸 줄 알았더니 엄청 많아요. 24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28 28에 2배 56 56세에서 4세를 빼면 52 이렇게 되죠. 이거 삼촌 나이가 이지 난 니네 또래일 줄 알았더니 동준이가 엄청 나이가 많네요. 되나요 이거 나이 계산하는 거? 10년 전이니까 둘 다 10을 빼야 된다는 거. 그 다음 4년 후는 둘 다 나이를 똑같이 먹으니까 둘 다 4를 더해야 된다는 거. 나이 문제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똑같이 더하거나 빼주시는 거예요. 그걸 착각하지 않으시면 맞출 수 있어요. 그 다음 687이에요. 687은 그림을 좀 그려야 될 것 같네요. 이렇게 되어 있죠. 모양 크기 똑같은 8장에 8장이요? 8장? 8장? 뭐가 좀 줄어드는데요? 네. 정말 더 길어야 돼요. 이런 건 얼추 비슷해지죠? 이런 게 있어요. 지금 8개 있는데 둘레 길이가 46cm 큰 직사각형. 둘레 길이가 46cm, 가로가 x, 세로가 y, 얘네 더해서 20cm. 이렇게 놓으면 안 되겠다. 이거는 x, y를 어떻게 두시는 게 편하냐면 이 조그마한 거 x, 얘를 y로 두시는 게 편하네요. 하나짜리를 그렇게 두는 게 편하네요. 왜냐하면 전체 요만큼의 길이가 5x일 거잖아요. 그리고 너는 여기는 x 플러스 y일 거니까. 그죠? 여기 또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되면 이게 3y잖아요. 결국에 여기서 식이 하나 쏟아지는데 색이 2개가 나오는데 5x랑 3y랑 똑같은 가로 길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짧은 거 5개나 긴 거 3개나 어차피 길이는 가로로 똑같으니까 얘네 똑같다고 놔두면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둘레 길이가 46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가로 하나, 세로 하나 더하면 5x에다 x 플러스 y를 더해요. 6x 플러스 y 요거 하나 더하면 요건 23cm가 나와요. 전체가 46이니까 그 절반 뚝 자르면 되잖아. 가로 하나, 세로 하나. 맞아요? 그렇게 해서 23cm 써주시면 돼요. 자, 여기다가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집어넣을까요? 집어넣는 것도 쉽지도 않긴 한데 y에다가 이거 3으로 나누면 3분의 5x죠? 집어넣어요. 6x 3분의 5x는 23 합쳐요. 그럼 끌고 올게요. 3분의 18에다가 5 더하면 3분의 23x. 그럼 x값 얼마냐면 분모만 지우면 똑같죠? 3. y 값은요?
x에다 3 집어넣어봐요. 그러면 5, 3, 15. 너는 3i가 15니까 y 값은 거꾸로 5 이렇게 나오겠네. 구하라는 거는 타일 한 장 둘레 길이, 얘 둘레 길이 네가 3이고 네가 5야. 둘이 더하면 8cm의 2배니까 최종 정답 16cm.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지금 이 푼 문제가 상암중학교에서 시험 문제로 나왔던 문제예요. 굉장히 비슷하게 나왔던 문제예요. 근데 막 그렇게 어렵진 않죠? x 5개 3i 똑같고 10 하나 더 얻어내면 되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690번이에요. 다음은 유클리드의 그리스 시화집에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문제를 잘 읽고 당나귀의 짐은 몇 자루인지 구하세요. 690. 노새와 당나귀가 터벅터벅 자를 운반하고 있어요. 짐이 너무나 무거워. 당나귀가 한탄하고 있네. 노새가 당나귀에게 말했어요. 연약한 소녀가 울듯이 어째서 너는 한탄하고 있니? 네가 진 짐에 한 자루만 내 등에다 올려놓으면 내 짐은 너의 2배가 되는 걸. 내 짐 한 자루를 네 등에 옮기면 나와 너의 짐은 같은 수가 되는 거야. 아 그럼 뭐야? 결국은 노새가 더 많은 짐을 지고 있는 거네 당나귀보다. 그렇죠? 그리고 수학을 아는 사람들이 어서 가르쳐주세요. 당나귀의 짐이 몇 자루인지.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노새의 짐을 x, 당나귀의 짐을 y라고 해봅시다. 짐이 얼마인지 몰라. 대신에 관계는 이렇게 주어졌죠. 너의 짐 한 자루만 내 등에다가 올려놓으면 노새가 짐 한 자루를 받았어요. 그러면 당나귀 짐은 한 자루가 줄었겠죠? 그래 놓으면 넌 너의 2배가 돼. 당나귀 짐이 너무 작아서 2배를 해야지만 얘랑 같아지는 거예요. 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내 짐을 한 자루 빼면 한 자루 빼서 너한테 얹어주면 그때는 같은 양이 돼. 등식 선생님 괜찮아요? 요거 풀어주는 거예요. x 있는 곳에 2y 넘겨요. 상수는 마이너스 2인데 1도 넘기면 마삼이 나오겠죠? 그 다음 y 넘기면 x 마이너스 y요. 그때 상수는 넘기면 숫자 2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부터 좀 가져오니까 그냥 할게요. 빼면 마이너스 y가 마이너스 5 y 값이 5 x는요 여기다 5 집어넣어 6 1도 더하면 7 x 7 7자루 5자루. 지금 구하라는 건 당나귀의 짐이니까 5자루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둘 다 적을 필요는 없고 5자루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693이에요. 자, 글자 수가 좀 길어요. 마지막 문제들이 좀 그렇지만 특히나 활용이라서 더 그런 것도 있어요. 글자 수가 대부분 다 길거든요. 그 호흡을 잘 맞춰서 선생님이랑 잘 이해를 한번 해보자고요. 먼저 이해가 돼야 되니까. 영희는 중간고사에서 영어 점수하고 수학 점수의 평균이 80이었대요. 그리고 기말에서는 영어 점수는 중간고사 영어 점수보다 5% 올라가고 수학 점수는 15% 내려갔대요. 그랬더니 두 과목 점수의 합이 중간고사보다 10점이나 떨어졌대. 그 얘기예요 지금. 맞죠? 일단 중간고사가 80점이라는 걸 알아요. 자, 영어를 x라고 두고 수학을 y라고 두고 출발을 해보죠. x랑 y를 더한 뒤에 절반 나눴더니 평균 점수 80점. 그럼 일단 양배에다 2를 곱하면 160의 총점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는 일단 첫 번째 완성. 괜찮죠 이거? 맞아요. 평균 되는 거는 나누기니까. 자, 그랬을 때 기말고사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영어가 5% 올라갔대. 5% 올라갔어? 그럼 100분의 5만큼 x 점수의 100분의 5만큼 플러스가 되고, 그 다음 y 점수는 수학인데 수학 점수의 15%가 마이너스가 됐어. 떨어졌어. 그걸 5% 올리고 15% 내려버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전체적으로 10점이 다운됐어. 점수는 10점이 다운됐어.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나오냐면 이게 x가 점수예요 지금. 점수. 예를 들어서 100점이라고 합시다 x가. 그럼 100점의 100분의 5 값은 5점이에요. 5점이 플러스 됐어. 그 다음 영어도 100점이라고 해봐.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거예요 그냥. 100 나누기가 쉬우라고. 100 낳고 나면 15점이 떨어진 거지. 맞나요? 5점 올라가고 15점 떨어졌으면 합치면 몇 점? 10점 마이너스 되는 거예요.
그럼 괜찮죠.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걸 요거 문제 가지고 연립을 해주세요. 근데 하나가 너무 복잡하잖아. 너무 복잡하니까 양면에다가 100을 곱하는 거죠. 모든 항에 100을 곱하면 5x 마시고 y 여기는 마천.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x 더하기 y가 160이었잖아요. 이거 5배 하세요. 5배로 늘려서 끌고 오세요. 5x, 5y 5배면 800이걸랑요. 얘를 빼는 거지. 빼면 마이너스 20y 마천에다 800 빼면 1800 맞나요? 이걸 20으로 나누면 y값 얼마 나오냐면 90이라고 딱 나와요. 아 그럼 나머지 x는 어떻게 구해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x랑 y 더해서 160이라면 90 빼면 70이네. 영어가 70, 수학이 90이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구하라는 거는요, 웃긴 거는 또 이게 정답이 아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뭐라 돼 있어요? 기말고사에서 영어 점수하고 수학 점수. 아 기말고사 점수를 구하라네. 얘 말고 영어가 5% 올랐거든요. 5% 올랐어. 그럼 어떻게 쓰냐면 1.05배를 해주면 돼요. 아니면은 이게 어려우면 100분의 105를 곱하든가. 똑같은 얘기긴 하지만 100을 자기 점수로 보면 5% 올랐으니까 105의 값을 구해주는 거예요. 말돼요? 그 다음에 수학은 90점인데 15% 떨어졌대. 그럼 어떻게 쓰면 돼? 100분의 15 값을 뺀 85 값을 구해준다. 100이 전체라고 하면 거기서 15%를 빼는 거예요. 그럼 85가 되겠죠. 맞아요. 개념 좀 생소해요. 이해돼요? 이거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건 73.5가 나오고 이거 9545 8에 76.5가 나오고 계산을 하면 이렇게 된다는 소리예요. 73.5, 76.5 이게 정답이에요. 73.5, 76 적어주세요. 영어 73.5, 수학 76.5. 그 다음 오른쪽 696번을 봐주시죠. 다원이가 은별이네 집에 다녀오는데 갈 때는 시속 3km, 올 때는 다른 길로 시속 3km. 1시간 반 걸렸대. 총 이동 거리는 4.5km. 은별이네 집에 10분 동안 머물렀어. 갈 때 거리하고 올 때 거리를 구하세요. 그럼 여기서 물어보는 게 갈 때 거리, 올 때 거리니까 갈 때 거리를 x, 올 때 거리를 y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 길이 다 합치면 몇 킬로미터? 총 4.5km. 끝. 그 다음에 또 뭐 했냐면 야 갔다 오는데 1시간 반 걸렸대. 1시간 반은 분수로 쓰면 1과 2분의 1시간. 시간 구하는 공식은 몇 분의 뭐다? 기억하셔야 돼요. 속력분의 거리. 됐죠? 속력이 얼마인데 갈 때는 시속 3km, 올 때는 4km. 갈 때 거리가 x였으니까 3분의 x, 4분의 y를 구해요. 그 다음에 그 집에 머물렀던 시간이 있어. 몇 분 머물렀어? 10분. 그걸 시간으로 바꾸면 6분의 1시간 이렇게 되죠. 맞나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좀 복잡해 보이는데 거속식 문제는 한 몇 번만 반복하면 눈에 그냥 뜨뜻 보이거든요. 분수로 쓰였던 거는 항상 분모를 지우는 게 우선이죠. 먼저 분모부터 지워요. 양변에 12 곱하고 이 대분수는요 가분수로 써보는 게 훨씬 더 편해요. 가분수 양변에 12 곱해서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12 곱하면 4x, 그 다음은 4y, 그 다음은 플러스 2, 그 다음 12 곱하면 6, 3, 18. 이 넘겨서 받으면 16. 괜찮네요. 여기까지. 맨 처음 있었던 식을요 선생님이 4배 하려고 해요. 4배. 4배에서 빼세요. 4x, 4y. 이거 4배 하면 18. 이렇게. 뺍시다. 3y에서 4y를 빼면 마y. 여기 마이너스 2. 그럼 y값 2라고 나오네요. x는요? y를 2 집어넣어봐. 그럼 얘 6.5km 이렇게 나오네. 구할까? 각각 구하래요. 둘 다 적어야 되네. 2.5, 6km 둘 다 쓰시면 됩니다. 선생님 항상 문제 쓸 때 이렇게 x, y가 누군지 적죠.
요런 거 습관 들이는 것도 중요. 왜냐면 풀어놓고 누가 답인지 몰라요. 얘를 써야 될지 얘가 써야 될지 간혹가다 헷갈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항상 내가 누굴 x, y가 뒀지?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으니까 적어두시면 도움이 돼요. 699번이요. 자, 현은이는 어느 날 하굣길에 문구점에 들렸어요. 학교에서 문구점까지 시속 60km 달리는 버스를 타고 20분 동안 물건을 샀대요. 다시 집까지 시속 3km로 이번에는 걸어갔대요. 아, 올 때는 버스, 갈 때는 걸어갔구나. 근데 현은이가 이동한 거리가 총 20km예요. 걸린 시간은 50분이고요. 현은이가 걸어간 거리를 구해주세요가 문제. 일단 그러면 버스 탄 것도 있으니까 버스 탄 거리 이거 x, 그 다음에 걸어간 거리 이거 y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집까지 가는데 가운데쯤에 어딘가에 문구점이 있던 거야. 그 문구점까지는 버스 타고 갔고 문구점에서 물건 산 다음에는 걸어간 거지.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면 돼요. 문구점에서 걸린 시간은 얼마냐면 문구점까지 가는데 학교가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문구점이 있을 거잖아요. 그 선생님 생각에는 문구점에서 집까지는 좀 거리가 가까울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걸어갔겠지. 여기는 거리가 좀 멀고 여기는 가까웠겠지. 요 거리가 x, 요 거리가 y. 근데 얘네들의 총 거리가 나왔어요. 혹시 여기 지금 총 거리 그런 게 20km라고 나오긴 했네요. 맞죠? 그럼 그거 이용하자. x랑 y 더하면 20. 두 번째는요. 시간이 문제거든요. 얼마나 걸렸냐면 50분 걸렸어. 6분에 5시간 걸렸네. 시간 걸린 5시간 속력분의 거리라고. 60km 속력으로 x 거리를 갔고요. 그 다음에 집까지는 3km 속력으로 갔다 그랬죠? 물건 사는데 얼마 걸렸어요? 물건 사는데 20분? 그러면 3분의 1시간. 왜 선생님 3분의 1시간 정도 줄 알아요? 물건 사는데 20분 걸렸대. 20분을 시간으로 바꾸려면 뭐든지 60을 나눠주면 돼요. 분이라는 것 개념은 60으로 나눠야지만 시간이 되죠. 예를 들어 60분도 60으로 나눠야지만 뭐가 돼? 1시간이 되죠? 그 개념이에요. 60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3분의 1시간. 얘도 지금 보니까 딱 60 곱하면 분모가 싹 지워지네요. 맞죠? 곱해요. x 20y 너는 이거 넘겨야 되겠다. 얘 통분하면 6분의 1. 6분의 5에서 6분의 1 빼면 6분의 3 2분의 1이거든요. 2분의 1에다 60을 곱하면 30이 돼요. 맨 처음 식하고 아래 식하고 빼세요. 빼면 마이너스 이거 식이 왜요? 분수 맞아요? 갑자기 문제야? 마이너스 19y가 20에서 30 빼면 40. y 값이 19분의 10이거든요. x 값은 어떻게 되나 봅시다. 이거 19분의 10이라고 해봐요. 넘겨. 이거 20을 19로 통분해요. 그러면 20 곱하기 19가 19분의 380이에요. 그거 10 빼면 19분의 370. 아니 마지막 문제가 좀 답이 어렵네요. 푸는 건 어려운 게 아닌데 답이 좀 이상하네요. 이때 걸어간 거리 19분의 10만 적으세요. 정답. 19분의 10 요것만 적어주시면 돼요. 몇 장이죠? 2장반밖에 안 되네. 하나 더 합시다. 702, 705. 한 30분 했나? 비슷하네. 702. 집에서 동생이 산책을 나간 지 24분 후에 같은 길을 따라 형이 산책을 나갔다고 합니다. 그때 동생은 분속 40m를 걷고 형은 분속 100m로 따라잡은 거야. 빨리 가야지 따라잡을 수 있잖아. 그죠? 형이 산책을 나간 지 몇 분 후에 동생을 만나게 되는지 구해주세요. 이게 문제. 동생은요 산책을 좀 오래 했어요. 형은 Y긴 한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 동생의 시간은 좀 많아. 형보다 얼마나 더 많냐면 24분을 더 걸었대. 그 뜻이에요. 그럼 시계 하나 저렇게 나오겠죠. 두 번째는 동생이 40m 속도로 갔어. 형은 100m 속도로 따라잡았다는 얘기는요. 집에서 출발해서 늦게 가도 거기까지 갔는데 거리는 똑같은 거야. 얘는 좀 천천히, 얘는 좀 빨리 갔잖아요. 형은. 그러니까 따라잡은 거리는 서로 똑같은 거죠. 이거는 거리식으로 풀면 되고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에요. 다시
速곱하기 시간 이렇게 적어놓을게요. 그 다음 얘는 이건 시간에 관한 문제예요. 동생이 걸을 거리는 형보다 24분이 더 많아. 이 소리. 대입하면 되겠죠 여기다가. x에다가 y 플러스 24 대입해요. 40 곱하기 y 플러스 24는 100y. 이거 40y 넘겨요. 60y 나오고 40 곱하기 24를 하면 960. 약분할까요? y 값은 16 이렇게 나오네요. x는요? y가 16 더하시잖아요. 그럼 x는 40분. 동생은 40분 갖고 형은 16분밖에 안 갔어. 연락 따라잡고 가지. 자전거로 타고 갔는지 따라잡고 가지. 그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됐죠? 705번 보시죠. 조금 걱정이 되긴 하네요. 이게 조금 파트 자체가 이렇게 쉽게 되어 있진 않죠.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죠. 아이고 705. 자, 동환이가 600m를 걷는 동안 소희는 500m를 걸었어요. 그 사람이 둘레의 길이가 1.65km인 호수의 둘레를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해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면 15분의 1 처음으로 다시 만나요. 이 호수를 소희가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하세요. 이렇게 한꺼번에 쭉 읽어버리잖아. 무슨 뜻인지 이해도 안 돼요. 끌어서 갈게요. 동환이가 600 가는 동안 소희는 500 갔어요. 동환이가 600 가는 동안 소희는 500 갔어요. 이게 속력에 관한 문제거든요. 속력. 동환이 속력을 x라고 볼게요. 선생님. 얘 속력을 y라고 볼게요. x 대 y 속력은 6대 5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속력의 비율이 6대 5야. 그럼 내항곡은 얼마? 6y. 외항곡은요? 5x. 여기서 식이 하나 꼽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거는 뭐냐면 두 번째 거는 두 사람이 둘레 길이가 1.65km 호수 둘레를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해서 반대 방향으로 돌면 15분 만에 만나요. 반대 방향으로 돌았다는 얘기는 호수가 이렇게 있는데 몇 미터야? 1.65km? 그럼 1650m네. 맞죠? 한쪽으로 가는 거는 600m 속력. 얘는 500m 속력. 뭐 언젠가 만나긴 하겠죠. 그렇죠? 언젠가 만나긴 할 텐데 만나는 그 시점까지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동시에 출발했으면 만났을 때 거리는 달라도 동시에 만나겠죠. 걸린 시간이 똑같다는 소리. 그래서 어떻게 풀 거냐면 600 여기가 잠깐 스탑. 이거 속력을 이용해야 되잖아. 600m 속력의 비율이 x. 시간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쓰려고 그랬죠? 시간이 15분이라고 되어 있구나. 선생님 600을 쓸 게 아니라 x를 써야죠. 왜냐면 아까 선생님 속력의 비율을 x 대 y라고 했잖아요. 그럼 15x랑 15y를 더하세요. 얘가 속력이에요. 왼쪽으로 온 게 속력이에요. 속력의 비율이 x. 걔 15분만큼 갔고요. 얘도 15분만큼 갔어. 그랬더니 한 바퀴 다 돌았어. 이 뜻이. 1650. 한 바퀴를 돌아서 만났을 거야. 그 뜻이. 양변 이거 15로 약분이 다 돼요. 약분을 하시면 110이라고 1650이 나머지죠. 그 자리에다가 누굴 집어넣으라고? y만 보였다면 6분의 5x를 집어넣어요. 그럼 x랑 6분의 5x 합쳐서 110. 너가 얼마인가? 6분의 11x요. 뒤집어 11분의 6. 약분하면 x 60 나와요. x가 60이면 y 값은 10배에서 50 하면 되겠네요. 괜찮죠? 오케이. 요게 속력이에요. 속력. 근데 심지어 또 속력을 구하는 문제가 아니야. 이 문제 되게 어렵네요. 소희가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하래. 소희가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시간 구하는 공식은 속력분의 속력이 소희 속력이 50이거든요. 근데 한 바퀴는 1650m잖아요. 약분을 또 하셔야 돼요. 약분 또 하면 33분 걸려요. 이렇게 마무리하셔야 돼요. 이 문제가 특히나 좀 어려운 문제예요. 이 문제가. 선생님 이렇게 할 거예요. 뒷부분에 119쪽까지 선생님 설명 마무리 질 거거든요.
그러면 뒤에 있는 발전 유형은 도윤이하고 오진이만 풀어요. 도윤이하고 오진이만 요거를 풀어 오시면 돼요. 오케이? 둘은 119까지만 그냥 해결해 주시면 돼요. 왜냐면 발전 유형 과정이 너무 어려운데 뒤에 거를 오진이하고 도윤이는 선생님 설명을 잘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한 장반은 본인들이 이걸 풀어가야 돼. 안 되면 선생님이 도와줄 테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거 오른쪽 페이지 119쪽 요거 2개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됐죠? 얼추 그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신 마스터는 안 하는 거. 내신만 다 해요. 거기까지 하면 양이 조금 돼서 그거는 빼줄게요. 봅시다. 708 6% 설탕물과 10% 설탕물 섞은 후 물 200g 더 넣어서 7% 설탕물 1200g 만들었어요. 6% 설탕물과 10% 설탕물을 각각 몇 g씩 섞었습니까? 모르니까 xy로 넣으면 되죠. 600이 아니라 6%를 x, 그 다음 10%짜리를 y로 넣으시면 돼요. x랑 y를 더하고요. 거기다 물 200g 추가할게요. 1200g짜리 만들었대요. 이때 10 요거예요. x랑 y 더하면 1000g이네요. 두 번째 이걸 몇 그램 섞었냐고요? 농도 구하는 식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양이거든요.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양.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기억나요? 이거에 소금의 양 구하는 방식이라고 했었던 거. 그러면 100분의 6x에다가 100분의 10y를 더하게 되면 이게 소금의 양인데 얘네들 합쳐서 얼마를 만들어냈어? 100분의 7%짜리 1200g 만들어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얘네들을 단순하게 섞은 게 아니고요. 거기다가 물 200g 더 넣었어요. 그러니까 1200g짜리가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연립을 좀 하죠. 요 200을 넘기면 1000 된다는 거는 뭐 당연한 얘기고요. 그죠? 요거는 100 지우면 좀 가뿐하게 6x 10y는 8400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죠. 얘를 6배에서 x를 지우는 게 낫겠네요. 6배 6x 6y는 6배 6000 빼주시면요 지워지고 4y 빼면 2008 y가 600 나오죠? y가 600 집어넣으면 x는 얼마? 400입니다. 이렇게 묻는 문제가 뭐죠? 각각 몇 그램 다 적으시면 되네요. 400g, 600g 다 적으세요. 그 다음 711번이에요. 농도 다른 두 종류의 설탕물 A, B가 각각 600g씩 있어요. 근데 A, B를 각각 400, 200 섞으면 10% 설탕물이 되고 A, B를 남아있는 설탕물 A, B를 섞으면 6% 설탕물이 됩니다. 거꾸로구나. 이게 농도가 다르대요. A의 농도가 X, B의 농도가 Y라 합시다. 100분의 X짜리 400g이랑 100분의 Y%짜리 200g을 섞었어요. 섞었더니 10% 설탕물이 됐대요. 100분의 10%짜리가 600g. 근데 거꾸로 남아있는 거, 얘 200g 남았거든요. 얘 200g 남고 얘는 거꾸로 400g이 남아있어요. 그걸 더했더니 100분의 몇 퍼? 몇 퍼? 6%짜리가 됐대요. 설탕물은 똑같이 600이에요. 왜냐하면 둘 다 600g이었거든요. 600g. 이 x는 농도예요, 농도. 퍼센트 말하는 거예요. 식 두 개 나오죠. 식 길기만 할 뿐이에요. 줄여놓으면 엄청 간단해요. 이 친구 약분 싹 다 되거든요. 양변에 100을 곱할 게 아니라 약분이고요. 4x 2y는 60. 마이너스 아니면 60. 그다음 두 번째 거는요. 2x 4y는 60. 아니야, 36. 요거를 아래 거를 2배를 할게요. 아래 거를 2배 하면 4x 8y 70. 맨 위에 거를 아래 거 뺄게요. 지워요. 2에서 8 빼면 마요. 60에서 72 빼면 마시기. y까지. y에다 2 집어넣어요. 4 빼면 56. 4x가 56이니까 얘는 14%. 하나는 14%, 하나는 6%.
농도 설명을 B의 농도니까 두 번째 거요. 2만 적으시면 됩니다. 2%만 적으시면 돼요. 여기까지. 와, 먼길 달려왔네요, 우리가. 여기까지 하고 남는 시간 동안 뭐 5분 정도 남거든요. 요걸 동안 푸시는 시간 좀 드릴게요. 113쪽에서 119쪽. 네, 맞아요. 113에서 119까지. 113에서 119. 우진이랑 도윤이는 3페이지 더 122까지 해오시면 되고. 오케이, 여기까지.